고용 냉각에 이어 수입 감소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위험성을 경고하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이민 구치 시설에 미 해군과 해병 예비군 1,700명이 배치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농장에서 일해온 서류 미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본국에 귀국했다가 합법으로 재입국하는 터치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불안한 직업으로 통번역, 역사학자, 여객기 승무원, 판매 서비스, 작가 등 10가지 직종이 꼽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유출과 통제를 둘러싼 국가 간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고용 냉각에 이어 수입 감소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과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역작용이 나타날지 올 하반기 결산이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정책과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과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여파가 미국 경제에서 본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긍정 효과가 클 것인지 역작용에 휩쓸릴 것인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한 달 평균 3만 5천 개밖에는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는 고용 쇼크로 미국 경제 불안감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일자리 증가폭이 기본 10만 개보다 낮은 7만 3천 개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5월과 6월의 증가폭이 두 달 앞에 25만 8천 개 대폭 하락한 것으로 하향 수정돼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통계국 국장을 전격 정진해 누구도 고용통계를 못 믿게 만든 것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나 8월부터 고용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관세 여파로 미국의 수입이 4월과 6월에 급감해 역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6월 수입은 3,375억 달러로 5월보다 128억 달러, 3.7% 급감했습니다. 수입 급감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도 6월에 602억 달러로 전달보다 16%나 대폭 감소해 무역 적자 줄이기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급감으로 계약기를 맞는 미국 내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가격을 잇따라 올리는 관세 여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 7일부터는 미국의 관세가 기존의 보편 관세 10%에서 적어도 15%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수입업자들은 물건값을 올리거나 수입을 더 줄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고용 냉각에다가 수입 급감, 공급 차질, 가격 상승으로 연타를 맞게 되면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기 어려워져 소비 위축을 불러오게 됩니다.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에서 68%나 미국민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내수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 악순환은 결국 경기 침체, 불경기에 빠지게 할 위험을 높이게 만듭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아직 올 한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4%로 둔화를 겪겠지만 불경기는 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인상과 이민 단속 강화 여파가 동시에 몰아치면 마이너스 요인들이 겹치게 돼서 미국 경제가 더 악화될 위험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20개 주 이민 구치시설에 국가방위군, 예비군 병력이 배치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재직하고 있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버지니아 등에 1차로 미 해군과 해병 예비군 1,700명이 배치돼 구금자 추방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구치시설에 국가방위군 중에 예비군 병력이 투입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국가방위군 투입에 제한이 있어 주지사가 직접 동원령을 내려 이민 구치시설에 예비군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지사가 동원해야 하므로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이 있는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버지니아 등 20개 주에서 국가방위군 예비군 병력을 동원해 이민 구치시설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로 미 해군과 해병 예비군 1,700명이 이민 구치시설에 배치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예비군 병력은 주지사의 동원령으로 출동해 이민 구치시설에 배치되지만 현장에서는 아이스 지휘부의 직접 지시를 받고 협력하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아이스 이민 세관집행국은 지시 메모에서 각 지부와 이민 구치시설 근무자들에게 예비군 배치 사실을 알리고 협업할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스가 관할하고 있는 이민 구치시설들 중에서 7월 1일 개장한 플로리다의 악어 감옥으로 불리는 엘리게이터 알카즈라가 부상해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이민 구치시설도 격오지에 건설돼 있어 타 지역에서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들이나 추방 대상자들을 대거 이송해와 구금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포트 블리스와 같은 군부대 안에 대규모 텐트촌 등으로 이민 구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민 구치시설에 배치된 예비군 병력은 아이스 요원들을 행정적, 물리적으로 지원하고 구금자들에 대한 추방 작업을 직접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추방이 결정된 외국인들을 이동시키거나 공항까지 이송하는 임무도 맡게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민 구치시설에 배치되는 예비군 병력이 아이스 요원들과 직접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아이스 지시 메모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에서는 주 방위군도 국토안보부와 이미 287G 태스크포스 협약을 맺고 있어 국경 지역에서는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선 고속도로 순찰대가 287G 협약을 맺고 교통단속 위반 시 조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스테이트 폴리스 주 경찰이 287G 협약에 따라 이민 단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농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서류 미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본국에 귀국했다가 합법으로 재입국하는 터치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터치백 프로그램은 공화당 진영에서 여러 번 시도됐으나 내부 이견으로 성사된 적이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신분 없는 외국인 인력들에 의존해온 이른바 3D 업종에서 해법 찾기에 부심하고 있는 트럼프 백악관이 터치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터치백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내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는 서류미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시로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합법 신분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시 일하게 한다는 방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농장 등 3D 업종에서 오랫동안 일해오며 세금까지 냈을 경우 고용주의 보증까지 받은 후 미국 재입국을 보장해주고 본국을 단기간 다녀오도록 요구함으로써 터치백하라는 프로그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터치백도 일종의 사면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트럼프 백악관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터치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간 관련 규정을 공표할 것으로 CNBC와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이와 동시에 농업 분야의 합법 취업 비자인 H-2A 비자를 농장 근로자들 이외에도 낙농장, 식품 가공 공장 등 관련 업종으로 대폭 확대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미국 내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 서류미 비자들은 32만 명으로 전체의 40%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농장주들은 10년 내지 15년이나 일해온 서류미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터 단속으로 대거 사라질 경우 제철 수확을 하지 못하게 돼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모종의 선처를 촉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농업이 망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면서 농장과 육가공 공장, 식당과 호텔 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개 약속해 왔습니다. 도머먼 국경총수는 농장 근로자에 대한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공언해 왔으나 아직 공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 진영을 비롯해 보수 강경파들은 터치백 플랜도 불법 체류자들에게 잠시만 고국에 여행하고 오면은 합법 이민자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면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사면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업계를 도울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AI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불안한 직업으로 통번역, 역사학자, 여객기 승무원, 판매 서비스, 작가 등 10가지 직종이 꼽혔습니다. 오픈 AI에 집중 투자해 인공지능에 앞장서온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이어서 AI 시대에 알맞은 전공과 직업 선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란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 개막에 선두에 서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 보고서를 통해 AI 시대의 가장 불안한 직업 10가지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라질 위험한 직종들은 모두 데스크 잡들로 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AI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가장 많이 불안한 직종은 통번역으로 꼽혔습니다. 이미 휴대폰에 깔려있는 통역, 번역 애플리케이션으로 통역사나 번역사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시작된 것과 같이 AI 인공지능으로 동시 통역과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 제시해주는 인공지능으로 역사학자들이 도움을 줄 수 없게 될 것으로 꼽혔습니다. 여객기 승무원들도 가장 안전하지 않은 직종으로 꼽혔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떠오른 지 오래되고 AI 인공지능으로 분류되고 배달하는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판매 서비스 직종도 가장 불안한 일자리에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글쓰기, 작품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작가들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고객 서비스 직종도 곧 사라질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컴퓨터 전공자들도 불안해지는 직종으로 꼽히고 있어 하루속히 AI 인공지능 관련 업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티켓 판매원, 여행사 직원 등도 갈수록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메디컬 의료 업종이나 블루칼러 업종, 몸으로 힘을 써야 하는 직종들은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일자리가 안전해질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들의 대다수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인간이 돕거나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AI 시대에도 가장 안전한 일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박 엔지니어나 타이어 수리 등 기술자들이나 해당 업종 블루칼러 업종들도 AI 시대에 안전한 일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술 유출과 통제를 둘러싼 국가 간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반도체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칩 자체의 위치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기술 유출의 온상으로 종종 지목되어 온 중국에서는 자국 내 반도체 스타트업이 자국 내 대기업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기술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내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사법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자국 AI 반도체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적 통제 강화에 나서며 기술 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 제3중급 인민법원은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스타트업 쭌파이의 대표 장쿤과 직원 1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에서 퇴사한 뒤 내부 기술을 캡처하거나 필사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국적의 장 대표는 징역 6년과 300만 위안의 벌금을, 회사는 강제 해산 및 1,400만 달러 상당의 자산 몰수를 명령받았습니다. 해당 기술은 약 40개 설계 포인트가 화웨이 기술과 유사하며 피해 규모는 약 2,7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이 사건에 대해 조직적, 계획적, 악의적 침해로 판단하며 기술 보호를 위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AI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칩의 위치 추적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입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미국의 AI 액션 플랜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제조사들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칩이 중국 등으로 밀반출돼 안보 위협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H2O 칩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백도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원격 접근 기능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에 대해 외부에서 강하게 비판받던 중국이 내부에선 정반대로 기술 보완을 앞세운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글로벌 기술 주권 경쟁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반도체와 AI 기술은 단순한 산업 역량을 넘어 국가 안보와 전략 자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